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 하나는 결혼하자마자 허임은 베이비로 나와서 지금은 나이가 좀 있고, 둘째는 늦둥이로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나타나서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형제들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부터 시작하냐 하면, 혹시나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 이제 막 자녀 계획을 갖고 계신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분들이 계신다면 자녀 계획은 정말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형제자매들끼리 나이 차이가 최대한 나지 않는 선에서 낳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통은 연년생을 낳으면 부모가 너무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낳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나의 차이가 너무 나는 것보다 몇 년 차이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요. 우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아이를 좀 더 키웠다는 느낌이 들 때쯤 다시 갓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리셋해야 하는데요. 결혼 생활 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남편이 육아를 잘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운 나쁘게도 육아를 잘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만난다면 늦둥이를 낳았을 때 앞으로의 남편 행보가 충분히 예상되기에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가 예측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배로 받게 됩니다. 게다가 조금 힘든 시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영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첫째가 점점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요. 둘째, 아이가 계속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건 머리로는 다 알지만은 그는 느껴지는 게 크더라고요. 제 나이에 비해 다른 엄마들이 자식을 다 키우고 육아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자기 시간을 가지고 본인 인생에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에 저는 여전히 자식에게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물론 앞서 말한 모든 것은 너희 자식을 갖기로 결정한 제 책임이고 너희 아이를 갖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집안에 천사를 내려준 기분이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둘째 덕분에 가족이 행복했으니까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요. 행복했지만 늦둥이로 자식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자식을 먼저 낳은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지만 첫째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몇 년 안 되어 둘째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첫째가 7살쯤 되었을 때 이제 제 인생의 자식은 첫째 하나뿐이라고 마음을 굳혔던 시절이었죠. 그때쯤 둘째를 갖게 되어서 얼마나 더 예쁠지 상상했던 작은 천사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제 삶에 늦게 태어난 아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아졌지만 힘들어진 점도 사실이었어요. 아이 때문은 아니고 남편 때문이었어요. 사실 둘째를 갖기 전 남편과는 결혼 7년 차였을 때라 그런지 달콤하기만 했던 신혼 초와 다르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마음은 물론 결혼 전에 몰랐던 서로의 단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뿐더러 이런저런 현실에 부딪혀 싸울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 자잘하게 감정 상할 일이 많아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가 소원해졌던 때였어요. 그때엔 저는 저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싸웠어도 연애 때처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서로를 살펴주고 달래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화해할 시간이 없는 채로 자잘한 싸움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서로에게 소홀해졌고 조금 낯뜨거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부터 부부관계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가뜩이 난 사이도 소원해졌고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 남편의 불만은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제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일이 늘었지만 당시 저는 각박한 현실에 지역되어 남편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필요하다 보니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제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쳐있는 걸 알고 계신 친정 부모님이 첫째를 저 결혼기념일날 정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스스로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국내 1박 2일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가 더 늦기 전에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한 때였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 미안해. 평소에는 말할 기가 없어서 괜찮아. 당신도 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서로가 잘 아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살자. 이렇게까지 조기돼 살 필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오니까 연애할 때 같이 좋네. 그러게 진짜 연애할 때 생각나네.
그땐 참 좋았는데. 좀 바쁘긴 해도 지금도 좋아. 우리 하성이 너무 이쁘잖아. 우리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해. 이유야, 아들 타령을 왜 계속해? 오늘은 좀 우리 둘의 관계에 집중해야지. 계속 그러면 내가 서운해할 텐데. 아들 보는 것만으로 남편은 방치하고 내가 언제 방치했냐고. 옛날에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꼭 안아주고 아침도 챙겨 먹이는 걸 알았잖아.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아침도 챙기지 않고 퇴근해서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해. 아는 척 안 하면 뭐 해? 계속 인사하면서 눈은 아들한테만 관심 가지고 있는데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서로 관계를 되돌아보고자 나온 옛 연애 이야기가 어느새 내게 서운한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변해버렸네.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러 온 여행 중에는 아이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도 스스로 어려움을 겪었을 테니 최대한 남편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서운한 걸로만 말해도 나도 쉬운 처지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야근을 했다며 항상 내게 관심을 받기를 원했고 가족에 집중해주면 안 된다며 때때로 나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결혼 전부터 일에 관해서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나로서는 그러한 요구를 받을 때는 부부싸움이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TV 속에서 보여지는 상냥한 전업주부 같은 상황에 더 지휘하게 되더군요. 캐릭터를 볼 때마다 부럽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저도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시간이 꽤나 길었어요. 서운한 얘기로 토로를 하자면 빠질 수 없었지만 몇 년간 남편과 싸워본 결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같은 이야기만 뱅뱅 겉도는 느낌이라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건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그날 또한 피로감을 느끼고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 행복한 일상을 가지려고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나 또한 최근 체력이 갑자기 나빠졌기에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워졌는데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볼 거야. 진짜 당신 맨날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면 또 애를 붙잡고 싶었을 거지 아닌가? 그래? 당신이 자기 아들한테 질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요즘 부부 같지 않잖아. 그냥 애를 같이 키우는 동거인 같아. 대화도 너무 무미건조하고 우리 둘 사이의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서 결혼 기념일 여행도 왔잖아. 남편이 하는 말을 가볍게 넘겼지만 그날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에 따라 우리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줬고 결국 나는 못 이긴 척 받아들여주게 됐어.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어이없어. 이 나이에도 임신이 되네. 그리고 곧 우리 둘째가 올 거야.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동시에 남편의 표정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기뻐해도 모자랄 마당에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첫째만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늦둥이가 생기는 일만큼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것인지 남편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첫째를 초등학생까지 키워놓고 이제야 일에 집중하겠다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육아를 해야 하다 보니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런 걱정들은 언제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키운 와중에도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진 것을 느꼈어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느낀 점은 남편이 정말 본인만을 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남자였어요. 가정을 위해 일과 육아를 함께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했죠. 지훈이의 와이프는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한다고 평생 꿈꾸던 춤도 그만두고 집에서 가사를 꾸미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로 쉬어야 할 쉼표가 있는지 고민이 되지 않나요? 조금은 힘들긴 해도 제가 둘 다 잘 챙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불만스러운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건가요? 아들도 둘 다 있는데 나도 좀 쉬고 싶지 않을까요? 더 벌면 당신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도 덜 되고 좋을 거야?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둘 다 있으니 오히려 애매한 느낌이야. 이러면 누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애들은 애대로 다른 사람의 지도 아래서 자란다면 정서적으로 가장 좋다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걱정도 되고 급기야는 우리 아이들을 다른 사람이 키운다는 소리까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어서 제 육아휴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했어요. 한 번 쉬기 위해 나가도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줄 때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준 적보다 많이 봐준 적이 훨씬 많았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신경 쓰는 척 정서적인 교감을 걱정하는 척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 하다 안 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기가 차더라고요. 남의 손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애들한테 남이라는 말을 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키우는 것이 거의 부모가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죽어도 일 그만두는 생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말로 포기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시댁에서는 한 번이라도 애들을 맡아준 적이 있어도 애는 나와 우리 부모님이 다 키우는 것 같은데 당신이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기어이 일 그만두고 당신 뒤치다꺼리는 거야? 해줘야 속이 시원할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해? 그냥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내조해주는 와이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신다고 해도 자기 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다른 애들처럼 학교나 학원 같은 곳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할 텐데 우리 애들이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까 봐 그러는 거야? 애들 좀 챙겨주면 좋겠어. 나는 주말에 시간 있을 땐 애들 픽업해 줄 테니 당신도 주말에 피곤하다고 자기 자리에서 낮잠만 자지 말고 이야기해봐. 집안일을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 당신이나 내가 하던 월급은 마찬가지니까.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왜 유관이 집안일이니? 그런 건 다 나한테 떠넘기는데 앞으로 당신이 좀 해. 난 당신의 와이프인 지영이 아주 자기가 이 집의 큰 아들인 줄 알아. 애들 보기도 벅찬데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징징거리기 하고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우리 아들들이 너를 보고 이런 남자로 자랄까 봐 겁난다. 겁나 뭐,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못한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지금 당신이 받는 월급 금액으로 얼마 차이가 나니? 많이 운운하는 것부터가 지금 집안의 체계가 망가지는 일이 맞잖아. 당신이 말 없이 조용히 일하고 살림하면 내가 그만두라고 하겠어. 당신은 꼭 이런 때 돈을 벌어 자부심을 느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번다 해도 우리나라 사회는 여전히 남자 중심 사회다. 당신이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맡았다 해도 알다시피 남자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육아를 꼬박꼬박 쓰기라도 하더라도 진급이 몇 번이나 밀려서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애써도 끝내 여자들은 애를 낳고 가정을 도우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여자들이 언제부터 공부하고 출세했다고? 어차피 여자들이 최선을 다해도 높은 위치에 오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 결국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어서 다들 포기하게 되지. 그러니 당신도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며 남자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가정에 충실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일 한다고 할 때 명예를 얻는 건 남자들에게 남아있지만 여자들에게 남는 건 가족뿐이야. 그래서 나는 결국 남편의 진정한 유신을 알게 된 것 같아. 속마음을 제대로 듣게 된 기분이었어요. 연애 2년을 한 후 결혼 직전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보여도 여자도 야망이 있어야 한다며 멋있다고 저를 지지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건지 남편이 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부장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일을 그만두라고 눈치 주고 자기한테 신경 써달라고 한 것도 아이를 낳으면서 비교적 본인에게 덜 쏟게 된 애정을 갈구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죽어도 그만둘 것이라고요. 같지 않아서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더군요. 나는 그 색감만 속리를 알게 된 이후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남이가 뚝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우리 막내 아이가 겨우 6살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겨우 입학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애들이 친정 부모님과 나를 키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때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냥 성질 좀 누르고 참고 살면 됐을 텐데 괜히 아빠 없이 잘한 애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아이들 손을 잡고 짐 싸들고 나아가 버리려는 마음을 꾹 참았어요. 참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한정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요. 남편은 자신의 속내를 시원하게 까발하기는 했지만 그 후로는 제가 아주 제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제가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하겠다고 생각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어쩌면 제가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의 싸움 말고 다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강을 건너온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기싸움을 해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본성을 알아버린 상태에서 화해한다고 하더라도 차가운 마음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해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제게 비난을 쏟아내고 제 멋대로 구는 남편에게 저는 질릴 정도로 지쳤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로의 생일을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제 생일에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나 이번 생일은 친구들과 주말에 1박 2일로 펜션에 놀러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아니, 그냥 하루 놀러 들어올게. 애들도 있는데 왜 굳이 외박을 하려고 해? 하면서 응수했어요. 친구들이 다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는 사람이라서 놀 수 있는 때가 제한돼요. 그렇게 되면 아내들도 반대할 것이고 이번 주말에는 막내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 맞다. 그런가. 내가 아이에게 말해서 잘 해결할게. 친구들은 당연히 허락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잡았지. 설마 내가 생일 주인공인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애랑 한 약속보다 당신의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야? 당신이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막내가 이번 주말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아이든 어른이든 그런 말이 여기서 나와서는 안 돼. 생일은 누구나 축하해야 하는 특별한 날이니까 그때는 나도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본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결혼한 뒤에도 친구들과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항상 집집 나오는 일상에도 숨 쉴 틈이 있어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함께 외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일에 외출 좀 하자는 것도 왜 이렇게 싫은 건지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집안 사정이 있는데 배우자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왜 그렇게 경계하는 건가요? 그거야 다른 사람들이야 할 말은 할 거로요. 그렇다 치자. 당신과 나의 관계에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제가 집에 있으면 뭔가 당신이 제 생일을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이에 서로 어색해지는 것도 오래전부터 인정해야 할 문제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는 핑계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1년에 단 한 번의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해 주는 것처럼 집에서 아내에게도 차가운 모습을 보일 거예요. 눈치로 축하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아들을 놀아주겠다고 놀이공원에 따라가서 하루 종일 고생만 하라고 평소에 주말에 내가 애들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꼭 내 생일까지 나한테 육아를 맡겨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당신은 무슨 생일 파티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는 당신은 내 생일에 대체 뭘 해줬다고 하는 거야? 지난번 싸운 이후로 생일 관련해서 그냥 넘겨야 하는 건 쌍방이야. 그것도 내 생일이 먼저였어요. 내 생일 안 챙기기 시작해서 나도 딱히 챙길 필요 없겠다고 느꼈었던 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불만스럽고 서운했다면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해야 할 거예요. 꼭 이렇게 말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야 해 우리 싸움에. 아들들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항상 말해왔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일이 아들에게 한 약속보다 중요하다며 친구들과 외박을 하며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놈의 아빠가 막내가 우리 자녀 계획에 있었던 건 우리가 원래 첫째만 기를 생각이었었거든. 그래서 낳을 거면 더 일찍 낳았어야 했을 텐데 원할 때는 죽어도 임신이 안 되더니 갑자기 뒤늦게 임신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건 당신이잖아. 그럼 나한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물감에 무슨 말로 임신은 뭐, 나 혼자 한 건데 왜 내 책임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랑 그런 일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계속 징징대는 것만 받아주느라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난 당신에게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 막내를 낳은 것을 후회하냐고 그래? 매일 뭐라도 좀 하려 하면 애가 생긴다며 꾸짖니. 내 나이에 무슨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남자들은 돌에게 자유롭지만 나에게만 가정에 충실하라고 해. 정말 실망스러워. 막내를 낳은 것을 후회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그만둬. 미치광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생일에 얼마나 나가서 노냐고. 예쁜 내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부터 그만해. 진짜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처음부터 육가를 하면 얼마나 하는데 유약을 떠는 가짜야. 내한테 그 정도 육가를 부탁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 너와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 객사를 하는지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어쨌든 너 맘대로 하고 살 건데 왜 나한테 말을 해? 꼴도 싫으니 제발 빨리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야, 말 다 했어요. 누구랑 지금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애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나도 누군가 참아달라고 빌었나 봐. 그래도 압이라고 애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을 하네요. 대체 뭘 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날도 그야말로 대판 싸웠어요. 남편도 그날부터 아주 저한테 대놓고 거리며 적을 드러내라고 갑자기 그런 보상 심리가 왜 생기는지 본인 생신이면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고 그러나요? 제 속을 박박 긁어놨어요. 가끔은 아무리 애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녀의 모성애가 뭔지 알겠어요. 막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복해하고 싶은 마음에 참게 되곤 했죠. 혹시나 제가 이청성해지지 못할까 봐 이혼한다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그늘을 들이게 될까 봐서요. 아무리 억지로 해도 부모의 이혼이 자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답니다. 요즘은 이혼이 현대적인 것이라 할 만큼 이혼 가정도 많아졌지만 옛날처럼 흠이 아니더라도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솔직하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본인을 위해 쓰는 시간을 늘렸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아버지라 그런지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아쉬워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그립다 하기까지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오히려 남편과 이혼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는 건드리지도 않고 살다 보니 나도 나중에는 적응이 되었더군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마음이 거리거리 난 지경까지 왔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이랑 골프 좀 치러 갈 거야. 마음대로 하라는 대로 당신이 내 말을 듣니? 아,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또 왜야?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그런 거야? 그럼 부부이니 뭐니? 껍데기만 부부인 건 아니지. 당신이나 나나 서로에게 정을 잃고 기대를 안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하겠어? 알면서 왜 물을까? 골프를 치든 말든 너가 알아서 해. 당신에겐 중요한 것이 자신인 걸 알아? 뿐이잖아. 이제 시댁에 가는 것이 지칩니다. 당신 혼자 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는 거에 대해 모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꼭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이제 안 갈 거예요. 당신 부모님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지 않고 나에게 하는 것도 지칩니다. 난 이미 오래전에 우리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당신은 원래 장인, 장모에게 그 정도 안 했으니까 이게 공평한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시댁에 맞춰 살기를 희망한다면 당신도 우리 집에 똑같이 해줄 테니까요. 이건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니 기분 나쁘게 시댁을 보기 싫어졌어요. 저희 시댁은 유별난 일이 없어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다 하는 며느리 은은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들은 빼놓지 않고 했거든요.
그것도 남편이랑 가족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남편과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보니 그걸 참아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부모님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코인까지 뿜으며 씩씩해졌어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 번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보게. 남편은 반협박성으로 이야기했지만 전 거리낄 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벌써 내년이면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들어요. 제 자디 막내가 성인이 되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가족의 이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행동에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죠. 다행히 막내는 잘 자라나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동안 막내의 시험 생활을 신경 쓰느라 제 자신도 예민해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막내가 합격하자 바짝 긴장해 있던 성격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막내가 좋은 대학에 간 것에 기뻐했나 봐요. 가정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때는 저와 남편도 잘 싸우지 않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되며 막내가 합격하자마자 이혼해야 한다던 과거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 갔어요. 달라지더라도요. 어차피 이렇게 참고 살아온 것이 이제 헤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누그러들더라고요. 첫째는 그때부터 산범인 지가 오래돼서 막내도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남편과 나만 남게 되니까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었어요. 두고 보자던 남편도 막상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니 별다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동생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언니, 큰일이 났어요. 아빠가 뭐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니? 지금 대학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당장 흐느껴 하던 목소리가 뚝 끊어지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듯이. 갑자기 병원에 도착해서 같이 갔는데 엄마와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 건가 하고 말해 달라 했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이 아빠가 쓰러지신 채 문 밖에 계신 걸 보고 엄마가 데려와 달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아빠가 쓰러져 계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거짓마냥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믿을 시간도 없이 장례가 빠르게 시작되었어요. 아빠의 부인이 전화를 받질 않아 제가 놀라서부터 마음이 심란했었어요. 자초지종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방이 왜 전혀 연락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자 남편 쪽에서 익십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자야 그제서야 받았어요. 왜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나요? 제가 전화하면 즉각 받아야 해요. 바빴어서 문자는 확인했지만 그런 대답이 나와서 좀 곤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금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 나와 당신 사이가 안 좋은 점은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었는지 기억도 안 해. 나니, 그니까 뭐라고. 우리가 이제는 남이니 서로 부모에게 잘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건 당신이 아니었어.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지니까 입을 바꾸는 거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지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최소한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럴 생각 없었어. 장인 어른이 아니라 알던 어른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성숙해 보이지만 나를 위해 희생해주라고 한다면 됐어. 끊어 나. 바빠 진짜로 그 순간에 진심이었나 보다. 남편은 언제 오냐는 엄마와 동생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엄마와 동생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분위기를 읽은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뒤 간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울어서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기운이 쏙 빠져 얼른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집 문을 열자마자 제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동시에 절을 하며 거실에 긴 상들이 펼쳐져 있고 술병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도저히 사람을 하루 이틀 부른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술 냄새가 온 몸에 전해지네요. 기운이 없어도 혈압이 치솟고 이게 뭘 하는 거야? 오, 여기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생일이에요. 아, 까먹은 건 아니에요. 아, 아니야. 봐, 제 아내는 완전 기억 못한다며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 그래서 난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 그 장례식은 당신의 사정이고, 그래도 언제쯤 오실 건지요? 제 친구들이 당신을 기다렸어요. 내가 당신 얘기했더니 다들 이혼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작성을 좀 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 남편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내 든거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작성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제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반응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당황하여 일어나서 남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우리는 농담이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생일상도 안 차려주는 와이프와 왜 사냐고 한 건 너 자신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농담도 못하나. 누가 진짜 이혼하라고 했냐? 집안은 개판이고 술을 마시며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봉투를 여러 제 칸을 채워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요. 나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었는데 잘 됐네요. 작성했는데 지긋지긋한 인연도 이제 끝내자. 그래요. 내 생일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이 주신 생일 선물 중에 최고예요. 안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저희 집인이 제 손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가끔 교류하시곤 했고 이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셨어요. 아, 여기 시끄러우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집 안방으로 변호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요. 남편이 따라 들어오자 변호사님도 남편 얼굴을 알고 계셔서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공개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우리 엄마에게 갈 유산 외에 제 몫으로 받게 된 것만 해도 아파트 2채에 오피스텔 1채가 있었고 둘 다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해 가격이 꽤 비쌌어요. 월세만 받아도 충분할 정도였죠. 제 입도 떡 벌어졌지만 남편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느껴서 제가 재빨리 서류 봉투를 변호사님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내일 사무실에 찾으러 갈 거예요. 남편은 어디로 나갔는지 그건 제가 알지 못해요. 봤어요. 변호사가 다 나가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한테 엉겨붙었다고요. 마누라, 우리 마누라는 아까 말한 건 다 농담인 거 알지요? 선물은 당신이야. 농담 서류도 다 작성해서 넘긴 인간이 농담 후기고 자빠졌네. 아, 왜 그래 또 우리 싸우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 이러다 또 화해하고 같이 사는 거지. 화해도 노력이야 알아요. 난 당신이랑 이제 노력하면 살 마음 없어. 이거 왜 이래? 장인어른, 장례식도 쌩까인 거니? 장인어른, 유산은 받고 싶니? 태도 싹 바뀌는 거 보니 이게 인간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든다. 내가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높여 말하자. 남편의 친구들이 수근거리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야, 너 장인어른의 장례식에 안 갔어? 형수님이 다녀온 장례식장엔 장인어른 장례가 있었어. 야, 내가 인간인가?
형수님이 왜 이혼하려는 건지 알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마, 이 사람들이. 야, 너희가 내 친구 맞아. 오늘이 내 생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나랑 돌아선 지도 오래됐어.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쳐. 근데 내 생일에 재수가 온 붓게 연다 끊는 장인어른 장례식장을 가야 하니? 이제 완전 나이라니 남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걸로 말이 되냐? 아휴, 저희 이만 가 볼게요. 실례했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상황을 파악한 걸로 봐서 본인들이 먹은 걸 서둘러 치우길래요. 시작했어요. 눈치가 보였는지 빠르게 거실을 치운 뒤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더니 늦었지만 조의를 표한다며 주고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가고 나자 남편의 얼굴은 더 사색이 됐어요. 여보, 내가 이런 부탁은 안 하고 싶은데 제발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 주라. 응, 지금 내 체면 어떻게 구겨졌지만 이대로 당신이 나 떠나버리면 정말 곁에 아무도 안 남아 어쩌라는 거야? 그동안 와이프보다 잘 챙겨주던 친구들인데 설마 그렇게 쉽게 당신을 버리겠어? 알아서 잘 살아봐. 이제 와서 장인어른 재산 탐내면서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말고서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앞으로는 정말 잘 할게. 저리 비켜. 난 당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생각해도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애원하는 남편을 집에 남겨두고 아까 써뒀던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 길로 혼자 계시신 엄마 집에 내려갔죠. 남편과 이혼을 잘했지만 남편은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애들 핑계를 대며 다시 잘해보자며 미안하지만 애들도 다 컸고 제가 그동안 마음과 고생해온 것도 알아. 이혼에 반대하기는커녕 축하해줘요. 더 이상 애들 핑계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혼자서만 모르는 듯 합니다. 저는 그냥 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남편은 이사한 저희 친정집 주소도 모르고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애들한테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심심히 당부했거든요. 이혼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진작할 거리라고 들었는데 정말 요새는 하루하루가 좋은 걸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인 태도를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는 그 사람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